丢人现眼，韩国一咖啡厅当场赶走都已经点了咖啡的中国顾客，表示不接待中国人。这个是济州岛，然后上面大家看全中文的，专门给中国游客看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른바 2025년 가장 뜨거운 여행 논란 중 하나입니다. 한국 카페에서 중국인 손님이 쫓겨난 사건부터 서울과 도쿄 곳곳에 등장한 중국어 간판까지 이건 과연 차별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문화의 차이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모든 일은 간판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바로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됐죠. 중국의 한 SNS에서 짧은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서울의 작은 카페 안 중국인 손님 몇 명이 음료를 주문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던 중 직원이 다가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어조로 반복된 그 말은 영상에 선명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중국 SNS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댓글이 쏟아졌죠. 자신들의 무례한 행동은 돌아보지 않고 차별받는다고만 떠드는군.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해당 카페의 리뷰 페이지로 몰려가 별점 1개를 남기고 거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커져서 한국 언론까지 다루게 되었죠. 하지만 세상을 더 놀라게 한 건 카페 주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인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쾌했다면 유감이지만 난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짧지만 싸늘한 그 한마디는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인종차별이다.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모욕이다. 반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건 한 개인의 판단일 뿐 나라 전체의 입장으로 볼 순 없다. 또 어떤 이들은 예전에 그 주인이 중국 손님에게 안 좋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떠나서 커피 한 잔의 사건은 이제 훨씬 큰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문화적 예절, 여행자 행동, 그리고 국가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카페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새로운 이미지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곳곳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죠. 음식점, 공원, 관광거리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문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전부 중국어 간판이었습니다. 그 문구들은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식사 후에는 테이블을 정리해주세요. 화장지를 가져가지 마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흡연 금지. 줄 서기 예절을 지켜주세요.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언어였습니다. 그 어떤 문장에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는 없었고 오직 중국어 간체만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느꼈죠. 이건 누가 봐도 특정 집단을 지목한 거잖아. 중국 SNS에서는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노골적인 경멸이야. 하지만 한국 기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상점 주인들에게 물어보자 그들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중국인 손님이 제일 많아요. 영어로 써도 안 읽고 한국어는 더더욱 모르잖아요. 알아보게 하려면 중국어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유만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중국 사람들에게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 문구들이 안내문이 아니라 경고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어느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전 세계로 쏟아져 나가던 중국 관광객의 전성기. 해마다 수천만 명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고 그 중에는 저가 패키지 여행객도 많았습니다. 현지 예절에 대한 안내 없이 단체로 움직이던 그 시절. 줄을 새치기 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거나 뷔페에서 음식을 마구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 온라인에 퍼졌죠. 소수의 행동이었지만 그 몇몇의 장면이 수많은 사람의 이미지를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 중국인 여성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갔는데 감시 카메라 있음, 도둑질 금지 라는 팻말이 딱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직 중국어로만 쓰여 있었죠. 처음엔 모욕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예전에 중국 손님이 물건을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런 식으로 지적받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과연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일본,
그 질서와 예절로 유명한 나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교토, 오사카, 나라 어디를 가든 슈퍼마켓, 역, 공원 곳곳에서 이런 문구들을 볼 수 있죠. 줄을 새치기 하지 마세요. 기차 안에서는 음식물을 드시지 마세요. 쓰레기는 직접 가져가세요. 사슴을 쫓지 마세요. 들으면 웃음이 나올 법하지만 그 안에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는 곳마다 조금 특이한 흔적을 남기고 간다는 사실이죠. 나라에서는 사슴에게 음식을 던지는 장면이 찍히기도 하고 사찰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그룹은 일본 식당 안에서 컵라면을 꺼내 먹고 다 먹은 뒤엔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게 별일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예절을 무시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상점과 공원은 부탁합니다 라는 의미의 간판을 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도쿄 공항에서 중국인 할머니 한 분이 검역대에서 붙잡힌 일입니다. 그분은 찻잎 달걀과 고기만두를 들고 있었는데 일본 세관 직원이 이렇게 말했죠. 육류가 포함된 식품은 반입 금지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이건 내 아들 주려고 가져온 건데 뭐가 문제야. 결국 음식은 전부 압수당했고 그 장면은 영상으로 찍혀 퍼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중국 누리꾼들은 모욕적이다 라며 분노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누구의 완전한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한쪽은 규정을 몰랐고 다른 한쪽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단지 몇 장의 간판과 몇 건의 해프닝에 불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훨씬 깊은 문제가 숨어 있죠. 세계가 서로 섞이면서 드러난 문화 차이 말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람들에게 공공질서는 거의 신성한 가치입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공공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며 지하철에서는 음식 냄새조차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인, 특히 저가단체 여행객들에게 그런 규칙은 제대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외에서도 익숙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죠. 그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현지인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고 관광객은 너무 까다롭네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생긴 게 바로 그 주의 간판이죠. 도와주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리감의 상징이 돼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영문화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아져서 그곳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버리는 현상입니다. 현지인들이 우리 동네가 점령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의 유명 관광 도시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바르셀로나, 교토, 그리고 서울까지 모두가 관광객의 홍수 속에서 환영과 불편 사이에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모든 중국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매년 수천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규칙을 지키고 돈을 쓰고 또 중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SNS가 부정적인 장면만 퍼뜨린다는 것이죠. 조용히 예의 있게 다니는 1000명보다 시끄럽고 튀는 한 명이 훨씬 더 주목받습니다. 그 결과 무례한 중국 관광객이라는 이미지가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사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단 몇몇 사례 때문에 모든 아시아인을 같은 시선으로 봤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바로 중국인들이 그 똑같은 오해를 겪고 있는 겁니다. 한 중국인 블로거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언어로 주의하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싶지 않다면 그 문구가 필요 없을 만큼 똑바로 행동하면 됩니다. 이 문장은 수백만 번 공유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거대한 운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한 나라가 세상의 눈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때 가장 먼저 상처 입는 건 경제가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그 감정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귀한 손님이었던 곳에서 이제는 의심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 그건 꽤 쓰라린 일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달리해보면 그 중국어 간판들 속에는 또 다른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존재감과 영향력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인 관광객이 있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민족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굳이 중국어로 문구를 써붙인다는 건 그만큼 중국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영향력엔 언제나 책임이 따라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의 국민이라면 한 사람의 행동도 국가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제때 건네는 미소 한 번, 감사 인사 한마디, 혹은 고개 숙여 사과하는 작은 제스처. 그게 때론 수백억 원의 관광 소비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여행의 본질은 사람을 잇는 것입니다. 배우고, 교류하고, 함께 웃는 일 말이죠. 하지만 존중이 빠지면 그건 연결이 아니라 단절이 됩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적힌 경고문을 보고 상처받고,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그런 문구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 지칩니다. 사실 어느 쪽도 이런 상황을 원한 건 아니죠. 세상에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금지 표지판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입니다. 여행자가 문화를 배우고 관찰할 줄 알고 현지인이 따뜻하게 안내할 줄 안다면 아무 표지판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질서 속으로 흘러가게 될 테니까요. 흥미로운 건 이런 사건들이 오히려 많은 젊은 중국인들에게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웨이보에서는 나는 문명 관광객이 되고 싶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들이 수없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갈 땐 더 예의 있게 행동하자는 캠페인이죠. 심지어 중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국제여행문화라는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줄 서는 법, 질서를 지키는 법,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배려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면 여행은 단순히 쇼핑하고 사진 찍는 일이 아니라 문명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멀리 떠날 때 사람들은 우리 개인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대표하는 나라를 봅니다. 이 모든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 논란이 된 그 간판들도 사실은 하나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서로 부딪히며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맞대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 말이죠. 하지만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부딪힘은 금세 편견으로 변합니다. 한국인이 중국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인이 정말 SNS 속 이미지처럼 무례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서로 다른 두 문화의 끝에서 서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답은 어쩌면 우리가 여권을 손에 쥐는 그 순간에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단지 한 명의 여행자가 아니라 한 민족의 얼굴이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문명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가 됩니다. 한 잔의 커피 거절 사건에서 아시아 곳곳을 뒤덮은 중국어 간판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차별 논란이 아니라 성숙과 문화적 자존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완벽한 민족은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할 줄 아는 민족만이 진정한 성숙을 이룹니다. 언젠가 그 중국어 경고문 혹은 어떤 언어로든 된 간판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이 온다면 그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게 되었다는 증거일 겁니다. 여행은 문명의 여정이고 이해와 나눔의 과정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짧은 인사 한마디가 세상이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문명은 금지 표지판 위에 적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마음속의 태도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서로를 존중할 줄 알 때 더 이상 누군가의 주의 문구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금지 표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도 여행이 조금 더 문명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함께 더 많은 문화와 사람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탐험하러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존중과 이해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그 여정에서요.